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당에서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분당 정자일로 유천화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유천화인 아파트는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추진연대에 속해 있는데요. 서강영남, 계룡, 한라, 임강보성 아파트 소유주 분들도 내용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분당에서 7개의 단지, 일산과 평촌에서 3개의 단지, 그리고 3번 부천, 거기에 몇몇 추가 지역들은 앞으로도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할 계획이니 궁금하신 단지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단지명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단지로 최대한 선정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리뷰 단지를 선정하는지 설명드리자면 수도권의 1990년도 아파트들 약 400만 호에 대해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시 재건축 사업성의 분포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 자력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 몇몇은 타이트하게나마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게 되고 일부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가 있으며 극소수의 사업성이 훌륭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의 취지가 각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건축 예상 분담금과 평형 배정 전략, 그리고 각 단지의 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스마트한 전략 방식에 대해 코멘트를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자력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비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는 최소 타이트하게나마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들 위주로, 그리고 구독자분들 요청이 많은 순서로 아파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들 대부분의 결론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가 된다고 해서 재건축 진행이 쉬운 거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력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사업성이 최소 타이트하게 가능하거나 혹은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업성이 훌륭한 아파트도 가끔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사업성이 아주 훌륭한 아파트는 저희 투자처와 겹치기 때문에 공개적인 컨텐츠로 언급하지는 않는 편이고, 대신에 제 재건축 사업성 강의에서 연습 문제로 사용하거나 컨설팅 시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분당 정자일로 유천화인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나을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진행할 때 다들 원하는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가 나올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매물을 매수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사업성 예측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가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갱노노 앱을 열어서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미금역 도보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바로 분당 정자일로 유천화인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0번지, 종전세대수 624세대, 준공년도 1995년 11월, 용적률 184%, 이 정보를 템플릿에 기입하겠습니다. 주소, 준공년도, 종전세대수 입력했고요. 총 대지 면적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토지란에서 29,494제곱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형 환산시 8,938평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통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한값 28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편의상 및 개인적으로는 용적률 상한값 300%의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봐서 300%로 가정을 했었지만 지금부터는 조례대로 280%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참고로 용적률 280%와 300%의 차이가 분당 입지에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성은 만약 저층주공 아파트처럼 용적률 100% 전후인 곳에서는 영향성이 클 수 있지만 이전 영상들과 같이 종전 용적률 170에서 200%인 곳에서의 영향성은 평균 2천만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대지 면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값 280% 기입했고요. 이제 재건축 진행 시 평균 평형 28평형 기준 종후 세대수를 계산할 건데요.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통상 대지 기부 체납을 하며 시뮬레이션 할 때 저는 용적률 상한값 280% 기준 기부 체납 비율을 15%로 가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 8,938평 곱하기 0.85를 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지분 7,597평이 남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적률 280% 토지에서 28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10평이 필요하고요. 7,597평 나누기 10평은 7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종전 624세대에서 평균 평형 28평형 기준 재건축 종후 760세대가 됩니다. 유천화인 아파트의 종전 평형의 평균이 약 28평형 정도이기 때문에 분당에서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의 사업성이며 자력으로도 재건축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평형별 평형 배정 및 분담금 확인해 볼까요? 호갱노노에서 평형 구성 봤을 때 17평과 32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평과 37평의 대지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기부 체납 15%를 가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은 다음과 같고요. 용적률 280% 기준 각각 자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대 평형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여기서 보장된 평형이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 대지 지분으로 최대한 높은 평형을 신청하고 공사비는 내가 다 부담하겠다 라고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평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 종전 32평이 보장된 평형인 37평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분담금, 즉 전액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약 5억 원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두가 37평을 신청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로 신청하게 될 평형 기준, 분담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17평 기준 보장된 평형인 종후 18평형 배정 시 분담금은 약 2억 3천만 원 예상합니다. 여기서 소유주분들 대부분은 24평을 배정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몇몇 분에게 24평 배정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이때의 분담금은 약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건 17평 소유주 분들이 31평과 32평 소유주 분들의 대지 지분을 구매해서 24평 배정 시 필요한 대지 지분에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배정 시 분담금은 2억 7천만 원 예상합니다. 만약 분담금이 부담돼서 24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약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분당에서 이 정도 사업성이면 어느 정도 분담금은 내겠지만 자력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없는 사업성이고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성을 디테일하게 남들보다 먼저 계산할 줄 알게 되면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인 올해 24년 2월에 32평 6층을 11억 5천만 원에 매수하신 분의 경우는 이 매수 가격에서 예상 분담금 2억 7천만 원을 더하면 신축 아파트 33평을 14억 2천만 원꼴로 미리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청솔마을 오른편에 신축 아파트인 더샵 분당 파크리버 아파트 33평 중층이 14억 3천만 원대에 실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정자일로 유천화인 아파트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33평 시세를 17억 원 정도로 본다면, 그러니까 정자일로 유천화인 아파트 33평 신축 예상값을 17억 원으로 둔다면
앞에서 신축 33평을 14억 2천만 원꼴로 매수한 것이라고 했으니 재건축 완성 시 이 매물을 매수하신 분의 안전마진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더 나아가 앞으로의 투자에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현재 유천화인 아파트 17평, 32평 매물을 낮은 가격 순으로 확인한 건데요. 17평의 최저 가격은 6억 8천만 원이고 5층입니다. 32평의 최저 가격은 12억 6천만 원이고 14층입니다. 동가층 비교는 생략하고 서로 가격만 보고 판단을 하면 17평을 6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경우 만약 운 좋게 24평 배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24평 예상 분담금 5억 5천만 원을 더했을 때 신축 24평을 12억 3천만 원꼴로 매수를 한 셈이고요. 종전 32평을 12억 6천만 원에 매수 시 33평 예상 분담금 2억 7천만 원을 더하면 신축 33평을 15억 3천만 원꼴로 매수를 한 셈이 됩니다. 혹은 24평 배정 시 예상 환급금 1억 9천만 원을 빼면 신축 24평을 10억 7천만 원꼴로 매수를 한 셈이 되겠죠. 재건축 완성 시 안전마진은 신축 아파트 33평 시세를 17억 원, 그리고 24평 시세를 13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17평 매수 시 안전마진을 7천만 원으로 볼 수 있겠고 32평 매수 시 안전마진을 보수적으로 1억 7천만 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32평 전세가격 6억 5천만 원을 고려하면 투자금이 약 6억 원이 되는데 투자금 6억 원을 들여서 안전마진이 1억 원대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성에 투자하기는 다소 아쉬운데요. 재건축의 불확실성과 이주 후 3, 4년 동안의 거주 비용을 고려하면 안전마진 1, 2억 원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동일 투자금 6억 원으로 안전마진이 3, 4억 원 이상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는데요. 제 재건축 사업성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보통 투자금 3억에서 6억 원으로 재건축 안전마진이 3억에서 8억 원 이상 확보되어 있는 곳을 찾아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성이 나쁘진 않으나 제가 매수를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즉 유천화인 아파트가 자력으로 재건축이 잘 진행될 것과는 별개로 이 정도 안전마진은 자력 재건축에서 최소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값이어서 새로 매수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매수 가격이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기준에서는 17평, 32평 둘 다 수익상의 메리트는 없고 앞으로 신축 가격이 더 오르거나 혹은 현재 유천화인 구축 매수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17평과 32평 중 꼭 매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추후 24평 이상 배정이 보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32평 매수가 좀 더 낫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력 재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시작할 거고요. 추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더 받아오는 대신 대지 기부 체납을 추가로 해야 하고 이때 제가 예상하는 분담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17평이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시 24평 배정이 보장되지 않으며 배정이 가능하더라도 분담금은 5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24평 배정이 보장되며 분담금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배정 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했을 때 분담금이 약 2억 7천만 원이었던 것이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분담금 2천만 원 수준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종전 17평이 종후 24평 배정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한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평 정리하면 자력 재건축 진행 가능하고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성 측면에서는 개선 효과가 확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법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지가 결국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게 될 단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영상을 오른쪽 위에 올려드릴 테니 꼭 보시고 전략을 잘 수립해서 선도지구에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정자일로 유천화인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분당은 자력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도 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사업성이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